안녕하세요. 새벽달입니다. 오늘은 질병에 걸리지 않는 식습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목차부터 시작할 건데요. 다섯 번째 목차는 세상의 모든 질병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림프 시스템에 관한 내용인데요. 질병을 예방하거나 질병을 완치하려면 림프 시스템을 통해서 독소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림프 시스템을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질병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질병들, 림프 시스템을 관리하면 이제 고혈압과 심장병이 치유되고요.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은 완벽하게 배출되지 못한 독소인데요. 맹장염도 보통 맹장의 역할은 대장으로 들어가 좀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물질들을 미리 없애거나 중화시키는 필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맹장에 염증이 생기면 맹장염이 발생을 하고요. 골다공증은 제가 건강 1편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몸이 산성화가 되고 산성화되어 있는 것을 중화하기 위해서 뼈에 있는 칼슘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백질, 고기를 많이 먹으면 골다공증이 걸리게 됩니다. 뭐 동맥경화, 소화불량, 대장염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쓰레기를 만드는 음식, 쓰레기를 청소하는 음식. 육식은 몸을 파괴한다. 건강에는 음식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적어도 질병 측면에서 보면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채식은 어떻게 몸을 살리나? 동물성 식품을 줄이면 건강합니다. 아보카도와 견과류 등의 식물성 기름은 콜레스테롤이 없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식물성 단백질은 그 수치를 낮춥니다. 달걀에는 아주 높은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고 달걀은 기름에 있는 순수한 콜레스테롤보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더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지방을 줄여야 하는 이유. 채소를 많이 먹은 여성은 채소를 먹지 않는 여성들에 비해 유방암 발생률이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혈액 속에 에스트로겐 분비가 많을수록 유방암 발생률이 높은데요. 지방이 많은 음식은 여성의 에스트로겐 호르몬 수치를 높입니다. 에스트로겐 호르몬 수치는 정말 유방암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고기를 먹는 여성과 채식을 하는 여자를 비교해 보면 혈액 속의 에스트로겐 수치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데요. 지방을 줄이면 에스트로겐 수치도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채식은 어떻게 몸을 치유하는가? 채식 음식에는 미친 암세포를 잘게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식이섬유가 대표적인 이제 그 채식 음식에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아시다시피 식이섬유는 몸에 전혀 소화가 되지 않고요. 몸 안에 화학 제품들, 화학 성분들을 다 가지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과일과 채소는 황산화제로 둘러싸여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고 만들어졌다고 해도 단번에 무력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렌지가 암을 이긴다는 내용은 굉장히 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고 동물성 식품을 통해서 섭취한 과도한 콜레스테롤이 위험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스스로 합성하지 못하는 두 개의 지방산이 있는데요. 이들을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6와 오메가3인데요. 오메가3는 보통 냉수성 물고기, 연어, 고등어, 청어, 호박씨, 채소, 브로콜리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메가3 캡슐은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의 원인이 되고 이득보다 손해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실제로 음식을 통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몸의 독소를 제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림프 시스템 안에 우리 몸의 독소를 가두고 분해하고 잘게 쪼개는 림프 시스템을 청소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이번 장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맞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독소 제거는 과일과 야채로 하는 것입니다.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특정 기간 동안 살아있는 음식만 먹는 것인데요. 살아있는 음식이란 채소와 과일입니다. 이거를 모노 다이어트란 이름으로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방법을 보면 1에서 3일 동안 오직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만든 주스만을 먹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몸에 독소가 배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3에서 5일 동안 오직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만든 주스, 신선한 과일 통째로 먹기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오직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만든 주스, 신선한 과일, 채소, 샐러드를 먹는 것을 하면 좋은데요.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이제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노 다이어트의 목적은 가능한 적은 에너지만을 소화에 쓰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음식을 섞어 먹으면 이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게 됩니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 좋지 않느냐? 하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서 기운이 없으면 사람은 몸에 기운이 없고 잠을 자고 활력이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음식으로부터 최대한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사실은 요 두 가지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한 달에 3일 연속으로 채소와 과일만을 먹는 방법이 있고요. 일주일에 하루만 주스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연속으로 지금 몸이 가렵고 아까 말씀드린 병의 7단계처럼 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엔 사실 연속으로 오랜 기간 동안 채소와 과일만 먹는 것이 몸이 회복하기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몸에 어느 정도 괜찮고 몸에 활력이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하루만 주스만 드셔도 몸에 굉장히 활력이 많아지고요. 독소 제거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같이 먹으면 소화기 중화가 돼서 이제 소화도 잘 안 되고 몸이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써서 몸에 기운이 없고요. 그리고 연구 결과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생쥐의 수명을 2배로 늘리기 위한 방법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주일에 이틀만 굶기면 생쥐는 2배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그것을 소화하고 생성된 독소를 배출하는 것이 다른 모든 신체 행위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동물은 본능적으로 몸이 아플 때 음식을 적게 섭취함으로써 에너지를 몸의 치료에 쓰려고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아플 때는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식욕부진은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치료를 위한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모노다이어트 스케줄인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보다는 내 몸이 좀 좋지 않다고 할 때는 3일 이상 연속으로 주스나 과일만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더 좋은 거는 과일이나 주스를 통째로 먹는 것보다는 갈아서 주스로 먹는 것이 좋고요. 뭐 아침에 과일 주스를 먹고 점심에 야채 주스를 먹고 저녁에 또 과일 주스를 먹으면 조금 덜 물린다는 건데요. 그래서 채소는 과일과 같이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단순히 어디 가서 치료를 받고 할 게 아니고 내 몸이 기운이 없고 몸이 안 좋다 싶으실 때는 이렇게 주스만을 먹어서 몸을
몸의 독소를 한번 청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일 동안 주스와 과일만 먹는 것이 좋고요. 더 좋은 것은 사실 일주일 동안 처음 시작할 때는 일주일 동안 연속으로 살아있는 음식만 드시는 겁니다. 과일과 야채만. 그러면은 눈에 띄게 바로 내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모노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뭐 알아두시면 좋은 건데요. 주스를 마실 때 한 번에 삼키지 말고 한 모금씩 마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과일은 가능한 한 빈속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먹는 것이 가장 좋고요. 왜냐면 이제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그 몸속의 음식을 소화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것이 가장 좋고요. 사실 우리가 식사를 했는데도 후식이 먹고 싶고 뭐 아이스크림, 뭐 과일 같은 게 먹고 싶은 느낌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그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고요. 우리 몸이 식사를 통해서 필요한 영양소를 적절히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혈당증에도 과일보다 좋은 음식은 없고요. 아몬드는 하루에 10개면 충분하다고 하고요. 사실은 요것은 제가 그 건강 첫 번째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질병 없는 삶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아침을 가볍게 먹는 일입니다. 오전 12시까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12시까지는 과일과 주스만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배출 주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 몸이 가렵고 염증이 있고 기운이 없고 하신 분들은 처음에 5일 동안 과일과 야채 주스만 먹으면 확연히 몸이 달라지시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처음 시작하실 때 3에서 5일 동안 주스와 과일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3에서 5일 동안 주스와 과일만 드시면 내 몸이 확연히 좋아지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뭐 하루 이틀 정도 과일이나 채소를 드시고요. 그 다음에 3개월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주스와 과일을 드시면서 몸의 독소를 제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해인 처음 시작하는 첫 해에는 3개월마다 10일 동안 주스와 과일만 드시고 이렇게 1년 동안 4번을 하시면 별도로 다른 몸 관리를 하지 않으셔도 몸이 굉장히 건강해지신 것을 몸소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하시고 드시고 싶은 걸 다 드시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18세기 제임스 쿡 선장이 뭐 많이들 아는 내용이실 건데요. 배 위에서 사람들이 자꾸 죽어 나가서 원인을 찾아봤더니 괴혈병에 걸렸는데 배 위라 이제 신선한 과일 같은 것들을 과일과 채소를 이제 접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었는데요. 이제 어느 마을에 도착해서 이제 귤을 많이 사와서 오렌지겠죠? 많이 사와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귤을 줘서 전원을 이제 살리고 이제 항해를 마무리했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지금 질병 없이 살기 위한 식습관에 관계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